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윈스에서 기획실을 총괄하고 있는 이수연 상무입니다. 지난 12월에 부산지사를 설립하고 현재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이버 보안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보호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윈스는 9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정보보안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보안 관제나 보안 컨설팅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MSP와 보안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보안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사이버 보안이라는 용어는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는 인력의 양성과 채용 그리고 인력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ICT 기술과 사업이 발전할수록 꼭 필요한 분야가 보안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과 채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CT라는 용어는 인터넷 기술을 의미하는 IT하고 정보통신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약자를 따서 쓰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20, 30대 분들은 모두 ICT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대학을 거치면서 이제 전공 학문으로 배우는가 배우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이 될 뿐입니다. 어느 분야든 비전공자는 전문 영역에서 전공자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가 ICT 분야의 직무에서 일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떡할까요? 반대로 전공자라고 해서 반드시 ICT 분야의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마 여러분도 아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단계가 적으면 쉽게 따라가면서 할 수 있지만 복잡해지고 단계가 많아지면 전문 지식과 기술 학습의 노력이 이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회사에는 여러 직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 인사와 같은 스텝 부서도 있고요. 개발자나 엔지니어, 그리고 보안 관제사, 정보보호 컨설턴트, 악성코드 분석가, 전산 운영자, 정보보호 담당자, 기술 영업 직군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문과정으로 컴퓨터공학과나 정보보호학과, 융합보안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과정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공을 보면 비전공학과라고 얘기하는 경영학과, 호텔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관광일문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특별함이 더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은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과정을 따로 수강하거나 별도의 추가적인 학습,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해서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은 서류 전형,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역량 검사하고 코딩 시험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지원자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회사의 채용 담당자는 지원하는 직무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면접 전형은 실무진 면접하고 임원 면접으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됩니다. 실무진 면접이 회사들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주로 실무팀장급이 배석을 해서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지원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1대1이나 다대다, 그리고 1대 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량 검사는 지원자가 웹링크를 받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다양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직군이 개발자라면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약간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인 윈스에서는 서류 전형, 실무 면접, 역량 검사, 코딩 시험, 그리고 임원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시험의 경우에는 실무 면접의 전후로 보게 됩니다.
학부 과정에서 해당 관련 지식을 접한 적은 없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수강하는 것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장기 수강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자들은 4년을 배우고도 취업 재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과정을 단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정도의 강도로 조금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학습이 처음 시작될 때는 모든 것이 낯설어서 힘들겠지만 일단 시작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볼만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지원자의 전공학과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비전공인 경우에는 지원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준비도를 살피게 됩니다.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있는지, 관련 분야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수상 이력이 있는지,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또는 유사한 직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만약 비전공자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준비사항을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서류에 자신의 경험을 너무 과장되게 작성했거나 거짓을 기재한 경우에는 면접관과 대하는 과정에서 모두 들통이 나게 됩니다.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비전공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일단 승산이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을 보여주며 면접관의 관심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 분야 관련 질문에서 함께 일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면접관은 조직 생활에서 동료가 되면 좋을 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소개팅에 비교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매력적인 이성분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복장이나 언행에 신경 쓰고 자기 소개를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공동의 조직 생활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나 취미 생활 등이 더욱 즐거운 조직 생활을 하고 또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제가 신입을 뽑을 때 지식과 기술과 역량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게 될 건데요.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태도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지식과 역량에 대한 어떤 평가로 볼 수 있고요. 같은 소속의 동료로서 잘 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태도에서 보이게 됩니다. 채용할 때 많은 지원자분들이 소통에 대한 역량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통은 대화가 통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지식이 없거나 업무에 사용할 도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회의 시간에 직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들은 신중하게 채용한 분들이 조직에 적응 못하고 퇴사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면접 준비와 태도에서 자발적인 어떤 능동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최고의 복지는 대화가 잘 통하는 동료가 많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전화나 메일이나 메신저, 대면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 보유 역량에 따라서 업무상의 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좀 더 인간적인 대화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기꺼이 다른 동료들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됩니다. 항상 자기 개발에 노력하고 긍정적인 멘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뽑고 싶은 지원자라고 하면은 저는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성취감을 좀 느끼는 분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방향과 지원자의 성장에 대해서 방향이 서로 일치하게 될 때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재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길밖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접 만들어 갈 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윈스에 재직한 것만 하면 21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학과 점수를 잘 받았고 제가 자격증도 땄고 토익 준비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4학년 때 처음 지원서를 냈던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제 지원서는 보지도 않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였고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해서도 지식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좀 멋있어 보여서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제가 비록 탑이긴 했어도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좀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처럼 일단 들어가면 모든 걸 가르쳐 주겠지. 하지만 제가 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느낀 거는 왜 아무도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가였습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20년 전에 저는 실은 지방대 출신의 이제 문과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한 학과는 문헌정보학과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비교적 좀 빨리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재학 동안 컴퓨터 자격증 하나는 따고 졸업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친구들 대비 자격증 공부를 좀 빨리 시작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안업계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됐던 거는 보안업계에 일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어떤 행정사무 업무들을 주로 조금 했었고요. 문서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글을 조금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공대 비교해서 공대 출신인 분들에 비해서 약간 문서 능력과 문장 능력이 조금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조금 받았던 게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야라고 해서 항상 다 논리적으로만 딱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새로운 일이 주어질 때 저는 피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하나씩 업무를 해내려고 하는 자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비전공자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공부할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까지 다 수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분야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저는 차근차근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금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좀 차근차근 진행을 했던 게, 꾸준하게 해왔던 게 아마 지금 보안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제가 전문적인 능력 갖고 자신감 있게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CT 기업 중에서 특히 보안회사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좀 더 큽니다. 해킹과 악성 코드 감염, 랜섬웨어 감염, 디도스 공격과 같이 직접적인 위협에서 공격이 발생이 되면 방어하거나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보안 전문가를 의사에 비유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는 몸을 진단하면서 아픈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원인을 찾으면서 자기 개발을 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동료와 협력을 통해서 복합적인 증상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쓰는 사람으로서 비밀 유지, 법에 대한 준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서로 연대해서 정보보호를 해야 합니다. 늘 공부한다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서 보안 전문가도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윈스는 지난해 9월부터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부산 센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이버 보안 인력도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무 기술을 교육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전문가들이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수료생들을 채용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비전공자들도 교육 과정에 지원할 수 있고 23년 3월에 진행한 2기는 교육생의 60%가 비전공자였습니다. 물론 채용률은 1기, 2기 평균적으로 해서 86% 정도가 됩니다. 물론 비전공자가 들을 때는 힘들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로 공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친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실무 내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 무엇인지, 네트워크상에서 공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안 장비는 어떤 목적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어떤지, 보안 컨설팅과 보안 관제는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무자가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실습해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경험해보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관찰하게 됩니다. 1기와 2기 평균 86% 정도의 윈스에 취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에 채용되지 않은 분들의 동향이 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정보보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일반 기업의 전산 담당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ICT 분야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아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 필요한 정보를 본인이 스스로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4학년 2학기 때 인턴 경험을 하면 좋습니다만 이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 박람회를 가보거나 또는 회사에 입사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전문 교육 과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매년 2회 3개월씩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IT 보안 기초하고 보안 기술, 컨설팅, 관제, 장비 실습과 프로젝트로 구성이 됩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보안 컨설팅이나 보안 관제, 엔지니어, 그리고 서트라고 얘기하는 침해 사고 대응팀, 그리고 기술 영업 이런 직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취업 박람회 가시면은 3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인사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또 해줍니다. 두 번째는 관심 있는 회사에서 하는 사업과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맞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채용 공고 내용도 미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결정했다고 하면은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두 다 대기업에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보안 기업도 대기업 말고 7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국내 정보보호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회사명을 찾아서 사람인이나 자플린과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회사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직무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력과 또는 보유해야 될 자격들은 어떤 것인지가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내용을 갖고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면서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취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자기 주도적인 학습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학습하고 경험을 쌓아나간다면 여러분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보안 전문가로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